안녕하세요.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전 정말 이런 게 공포구나. 공포를 새삼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엔 정말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패닉 셀링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심리구나 하는 거를 정말 실감한 하루였어요. 계속 보고 있으면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되뇌었던 것처럼 투매를 자제하자, 오히려 매수 시점이자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자, 이런 거 그냥 기억하면서 버텼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오후 들어서면서 대형주 위주로 좀 살아나고 지수도 좀 회복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안도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면요, 결국엔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0.55% 하락하면서 2596.56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똑같이 0.55% 하락했네요. 856.14. 그리고 선물은 0.64% 하락 343.10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환율은 오늘도 올랐습니다. 2.4원 올라서 1276.4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특징을 보면요, 한마디로 전약 후강이었죠. 아침엔 정말 약했다가 뒤로 가면서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공포 탐욕 지수가 극도의 공포 구간을 진입했고요. 오전에 그랬었죠. 장 초반 공포 심리에 과매도 구간 후 반등을 모색했다. 2600선 깨지며 바닥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하락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반도체를 5년 뒤 수출 30% 증가 목표로 인해서 반도체주가 오늘 강세였습니다.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소부장주들 오늘 괜찮았습니다. 긴축 경계감으로 인해서 바이오, 2차전지 등 성장주는 하락을 했고요. 가상화폐 급락에 게임, NFT 관련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과매도권 진입 속에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보였고요. 배당 매력 통신주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면서 SK텔레콤, KT, LG U+, 기산텔레콤 등 통신주들 요즘 흐름 계속 좋더라고요. 저도 요즘 이 KT를 사고 싶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도 안 떨어지고 잘 버티더라고요. 참 오늘 같은 날 공부하기 정말 싫으시죠? 공부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공부하면서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면 나중에 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공부합시다. 원의 QNC입니다. 요즘 핫하죠. 미세 공정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쿼츠 시장도 또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생산 확대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고 있고요. 자회사 모멘티브 성장에 주목하자 합니다. 원의 QNC는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 흐름 좋았었죠.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큰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이 있었고 최근에 조정받는 듯 하다가 오늘 다시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네요. 외국인은 여전히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입니다. 그린, 바이오, 첨단 소재, 디지털 사업 강화하고 있고요. 수소, EV 밸류체인 관련 투자도 재개하고 있습니다. 투자 지분 가치 상승으로 인한 기대감도 있고요. SK 지주사 외에도 SK 그룹주들을 관심 가져보라고 하네요. SKC라든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기타 등등 SK 그룹주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고 하네요. SK가 꾸준히 상승하는 듯 하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어요. 오늘 하락이 좀 깊었었는데 다시 들어 올렸네요. 외국인도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아 4월부터 분기별 판매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이고요. 2023년까지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다고 합니다. 공간 활용성 및 주행 성능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고 있고요. 기아 어제 홀로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에 오르면서 이 V자 반등 확인했었죠. 오늘 다시 1.82% 올렸네요. 외국인 매수세 강하고요. 대덕전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FCBGA 제품 출하는 가속화하고 있고요. 메모리 제품군 내 ASP 높은 DDR5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판 관련한 종목들 다들 강세였죠. 심택 비롯해서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LG이노텍도 오늘 강세였고요. 어제 공부한 LG이노텍이 오늘 결국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대덕전자는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요즘 그렇게 조정은 없었네요. 심택은 조정을 꽤 많이 받아서 제가 최근에 매수를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다행히 기판주들이 5% 이상 다들 상승을 하면서 만회를 해주었습니다. 대덕전자 6.29% 상승했네요. 해성DS 반도체 패키징 회사고요. 리드프레임 ELF 점유율 세계 1위라고 합니다.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그 이후로도 주가 흐름 계속 좋았고요. ESP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 급속히 개선되고 있고요. 자동차용 리드프레임과 패키지 기판 수요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성DS가 실적이 좋으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조정받는 듯 하다가 오늘 크게 상승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7.58% 상승했네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BGF 리테일이랑 CJ제일제당이 여러 군데서 나왔더라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좀 많이 있습니다. BGF 리테일, 성수기에 맞이하는 리오프닝, 인플레이션 최대 수혜주. 목표 주가 22만 4천원으로 10% 상향했고요. 리오프닝 수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보고 차트 확인할게요. KB증권에서는요, 흔들림 없는 호실적. 22년 매출이 9%, 영업이익은 23% 증가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률은 전년비 0.4%포인트 개선 기대가 된다고 해요. 1분기 리뷰, 자가진단키트 판매 영향을 제거해도 영업이익이 52% 전년 대비요. 성장한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22만원으로 상향했고요. 그리고 1분기 리뷰, 성수기엔 얼마나 잘하려고? 진단키트를 제외해도 호실적, 성수기를 맞아 레버리지 효과는 더욱 개선될 전망. 목표가 25만원으로 상향했고요. 유한타증권에서 나왔고요. 삼성증권에서는요, 객단가는 왜 고성장할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요, 국내 넘버원 편의점. 목표 주가 23만원으로 상향, 1분기 기대보다도 좋았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요, 1분기 리뷰 서프라이즈. 목표가는 24만원으로 상향했고요. 그리고 IBK 투자증권에서는요, 진단키트 50억원을 제외해도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진단키트 제외해도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소비 트렌드 주도 및 재무 건전성을 확인했고요. 목표가는 22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요, 인플레이션 시대 필수품. 1분기 영업이익 378억원, 컨센서스를 20% 상회했다고 하네요. 출점, 인플레이션, 상품군 차별화의 3박자를 갖추었어요. 목표가 22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BGF 리테일은 이렇게 상승이 우상향하면서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0.27%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SK가스, 중장기 방향성과 강화된 본업, 명확한 중장기 방향성과 양호한 실적, 전 부문에서 고르게 발생한 이익, 목표 주가는 18만원으로 상향했고요. SK가스가 변동성이 좀 심하네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고 오늘은 마이너스 5%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S-오일, 역설적인 화석연료 강세 사이클의 최대 수혜자. 이런 시장에 이렇게 든든한 대안 없죠? 목표가 15만원. S-오일도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4.04% 하락하면서 마쳤네요. 외국인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롯데쇼핑, 손익 개선 흐름은 뚜렷. 일회성 비용 제외하면 양호한 영업이익 개선. 체질 개선의 효과는 이제부터랍니다. 목표가는 11만원이고요. 롯데쇼핑은 최근에 조금 상승하는 듯 하다가 요새 다시 조정받고 있어요. 롯데쇼핑도 하락이 굉장히 길었죠.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긴 하락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상승하는 듯 하는데 요즘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이죠. 삼성 엔지니어링, 하반기 달이 차오르는 시간, 돈 되는 해외를 실천하는 중,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나 본격적인 그린 EPC 발주 사이클로의 전환. 목표가는 3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외국인 계속 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하반기 일단 가능할 해외 사업 확대, 긍정적인 분위기의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 국내 원가 상승 위험은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전망이다. 목표가는 8,6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대우건설도 최근에 하락하다가 거래량 실리면서 큰 상승이 있었는데 조금 요새 조정받고 있죠. 오늘 마이너스 7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오늘 121선 무너지지 않고 잘 지지해줬네요. CJ제일제당, 바이오가 이끈 실적 개선, 1분기 영업이익 4,357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바이오 사업부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습니다. 목표가 56만원. CJ제일제당이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DS투자증권에서는요, 현 시점 가장 매력적인 방어주라고 합니다. 국내외 가공식품, 바이오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9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한 군데 더 있어요. KF투자증권에서는요, 1분기 리뷰 예상보다 수월한 상반기, 1분기 매출액 전년비 17.6%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비 6.6% 증가, 대한통운 제외 기준이라고 하네요. 우려했던 상반기를 무난하게 넘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목표가는 55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CJ제일제당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6.23% 상승했습니다. 한섬도 두 군데서 나왔네요. 내수주가 편하다. 1분기 매출 3,915억 원, 영업이익 591억 원, 오프라인 백화점 의류 판매 호조, 온라인 큐레이션 강화, 목표가 5만 5천 원으로 상향했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요, 건강미 넘치는 성장, 1분기 기대치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2분기에도 매출 성장은 견조하고 투자는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5만 4천 원으로 상향했고요. 한섬은 요즘 옆으로 횡보하다가 어제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1.37%로 마감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본업 회복, 자회사 빠른 성장,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5,000원으로 15% 상향했고요. 1분기 리뷰, 본업도 양호하고 자회사는 빠르게 성장, 목표가 15,000원. 스카이라이프도 조정이 굉장히 길었죠. 최근에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을 보이고 있죠. 이평선도 지금 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원익 머티리얼즈 달라진 시선, 21년 3분기부터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 중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절대 명제, 반도체 캐파 증가 지속, 목표가 5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원익 머티리얼즈 V자 반등 후에 차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점이 낮아져서 깜짝 놀라셨겠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덴티움 22년 스트라우만보다 성장폭 높을 것. 1분기 최대 매출액 달성하며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고요. 스트라우만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내 임플란트 기업 덴티움.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덴티움 어제 안 좋았었죠. 중국 봉쇄로 인해서 영향이 좀 받을 거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도 2.76% 들어 올렸네요. 내일장 전략입니다. 시총 상위주, 실적 기대주로 접근해보자. 오늘은 그래도 대형주가 견고하게 잘 지켜준 것 같아요. 실적 좋았던 종목들이 역시나 반등이 빨랐습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주 대외 변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미국 물가지표 발표 후 인플레 둔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해요. 실적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오전에는 정말 관심주, 보유주 모두가 다 파란불이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패닉 상태였는데 오후 가면서 그래도 차츰 대형주 중심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역시나 실적주들이 회복이 더 빨랐고요. 오늘 공포에 매수 좀 하셨나요? 공포에 매수하라고 하는데 막상 진짜 공포가 오면 그때도 매수가 어렵죠. 더 떨어질 것 같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고 저도 하이닉스를 11만 원 이하에는 무조건 담아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이하에서 계속 담고 있었는데 오늘 더 빠지면 사야지 벼르고 있었는데 결국 안 빠지고 올라가더라고요.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 정말 가늠할 수 없지만 실적 좋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장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내일 찾아올게요. 안녕.